한국 기업들이 그 미국의 반도체법과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The reassurance is that it's overwhelmingly in our interest for Korea to do well. No, it is. It's very much in America's interest that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우리 주력 산업이죠. 반도체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걸로 예상되고 2위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반기엔 나아질 거란 기대에 주가는 뛰었지만 소비 침체에 미국의 반도체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조 4,023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적자인데 적자 규모는 2배로 커졌습니다. 매출도 반토막 넘게 줄었습니다. 소비 침체로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값을 낮췄는데도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 넘게 급등했다가 2%대 상승세를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SK 측이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자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 속에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나아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업계 1위 삼성전자까지 동참한 감산입니다. 하지만 감산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려면 결국 수요가 늘어야 합니다. 관건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합니다. PC라든지 스마트폰의 글로벌 수요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늘지 않는 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감산은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갈수록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입니다. 미국의 규제에 다 응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벌써 우리한테 들이민 청구서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얘긴데요. 마이크론이 만약 중국에서 발을 빼게 되면 그 자리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다른 나라 특정 기업에 어디에 제품 팔지 말라고 그걸 또 그 나라 정부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럼 대체 자유란 뭔지 논란을 김도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일단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부터 보시죠. 대표적인 메모리 D램의 경우 이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이 14%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가 나오면 마이크론은 중국의 반도체를 못 팔 수 있습니다. 이러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업계 1, 2위인 삼성과 SK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차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전문가들 여기에 대해서 선 넘는 요구라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 감축법과는 다릅니다. 미국 땅이라면 모를까 중국 땅에서 우리 제품을 더 팔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민간 기업인 삼성과 SK의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없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 미국의 요구란 점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과 SK가 안 팔아서 중국에서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파장도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이럴 경우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우리 기업을 더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지난해 10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으면서 우리 기업엔 1년간 유예 조치를 해줬는데 이걸 철회하거나 더 연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 중인 기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사실상 바이든 대 트럼프 두 사람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한테 받은 투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준비한 영상을 통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 장면을 보여주며 극단주의와 싸움을 끝내기 위해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한 노조 행사에서 자신의 경제 실적을 자랑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 번 미국에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When one of the South Korean plants was going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in a chip factory, I asked him why, the CEO. He said, because you got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자신의 투자 유치 성과를 더 부각시키려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년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워 미국 내 투자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도 삼성과 SK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역대 최대라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미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거세게 견제했습니다. With such a calamitous and failed presidency, it is almost inconceivable that Biden would even think of running for re-election.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